달라진 교육 심지현. 오빠, 내가 화장실 가다가 들었거든. 내일 아줌마가 우릴 갖다 버릴 거래. 그 전에 아줌마를 찢어 발기자. 우리가 죽인 토끼들 옆에 무덤 정도는 만들어줄 생각이야. 토끼 무덤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건 오빠의 즐거움이잖아. 아줌마는 가슴이 크니까 그건 따로 잘라서 넣어야겠다. 그년의 욕심만큼 쓸데없이 큰 젖. 여긴 아줌마가 오기 전부터 우리 집이었어. 난 절대 쫓겨나지 않을 거야. 너 시들지 않은 새엄마를 시기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무능해서 고생하는 예쁜 나의 새엄마. 그녀가 나를 버려도 괜찮아. 개처럼 키워가서 굶겼다고 말하면 그만인걸. 그게 안 먹히면 그녀의 가슴을 빨고 엄마라 부르면 되지. 잠 설치는 아이를 달래는 척 밤마다 날 찾을지도 몰라. 자꾸 커지는 나를 본다면 오히려 그녀는 아이가 되겠지. 아, 못생긴 엄마가 떠나면서 주고 간 예쁜 우리 새엄마. 제8장 본심에만 머물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좋은 시의 조건 7번째. 신춘문예 준비 6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다른 걸 다루겠습니다. 제가 또 반복해서 읽어주는 거 있죠. 당선자를 뽑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낯설게 하기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펼쳐라. 역설적 사유를 활용하라. 발상의 전환은 과감하게 자연스럽게 하라. 경쾌한 화법으로 솔직한 태도를 보여라. 다 다루었죠. 그런데 이제 다음 시에서는 그 최종판인데 이 시에서 당선이 충격적인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에서 아주 당선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당선의 조건, 발상의 전환과 애기치 못한 그 무엇,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꼭 기억해 두세요. 발상의 전환과 애기치 못한 그 무엇. 그리고 본문 들어갑니다. 이 본문에서는 특히 뭐 해설을 해야 될 정도로 난해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마치 그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그 새엄마에 대한 어떤 여동생의 생각과 그리고 오빠의 생각이 마치 대화를 하듯이 이 시에서는 형식적인 면에서도 조금 색다른 것 같아요. 아주 뭐 발상의 전환, 형식적인 면에서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참신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1년에서는 마치 두 남매가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같이 마치 연극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1년에서는 여동생의 대사라고 본다면 2년에서는 오빠의 대사고 또 어머니에 대한 각자의 감정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좀 같이 읽어볼까요? 오빠, 내가 화장실 갔다가 들었거든. 내일 아줌마가 우릴 갖다 버릴 거래. 그 전에 아줌마를 찢어 발기자. 우리가 죽인 토끼들 옆에 무덤 정도는 만들어줄 생각이야. 토끼 무덤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건 오빠의 즐거움이잖아. 아줌마는 가슴이 크니까 그건 따로 잘라서 넣어야겠다. 그년의 욕심만큼 쓸데없이 큰 젖. 여긴 아줌마가 오기 전부터 우리 집이었어. 난 절대 쫓겨나지 않을 거야.
네, 여동생의 이야기입니다. 여동생이 새엄마에 대한 어떤 새엄마를 바라보는 감정들을 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또 이연에서는 또 오빠가 새엄마에 대한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데요. 너 시들지 않은 새엄마를 시기하고 있구나. 마치 일련의 여동생의 대화를 설명하듯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무능해서 고생하는 예쁜 나의 새엄마. 그녀가 나를 버려도 괜찮아. 개처럼 기어가서 굶겼다고 말하면 그만인 것. 그게 안 먹히면 그녀의 가슴을 빨고 엄마라 부르면 되지. 잠 설치는 아이를 달래는 척 밤마다 찾을지도 몰라. 자꾸 커지는 나의 엄마를 본다면 오히려 그녀는 아이가 되겠지. 아, 못생긴 엄마가 떠나면서 주고 간 예쁜 우리 새엄마. 네, 오빠의 대화입니다. 마치 이게 만약에 이 시의 내용이 화장실 벽이나 어디 낙서판에 써져 있다면 시로 인식하기가 좀 어렵겠죠. 예, 그냥 마치 잔혹동화를 써진 듯하기도 하고 또 새엄마와 새아들 사이에 어떤 불륜의 관계를 이렇게 써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시를 이런 특별히 어려운 단어도 없고 어려운 문장도 없는데 이런 어떤 내용들을 시로 이렇게 담을 생각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또 이 시의 가치를 알아보고 심사위원들이 뽑았다는 것도 아주 신선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시를 좀 읽으면서 참 대단하다. 아주 처음 본 듯한 그런 시였어요. 뭔가 처음 본 듯한 시 그러면은 굉장히 새로운 내용이 쓰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새로운 어떤 기법이 쓰인 것도 아닌데 아주 처음 본 듯한 느낌을 주는 것. 이게 어떤 역발상, 새로운 어떤 참신한 발상이 아닌가 싶어요. 201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작입니다. 그래서 심사평이 좀 중요한데요. 심사평을 좀 볼게요. 이 심사평도 굉장히 성의 있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런 시가 당선되었는지, 또 신춘문예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어떠해야 되는지를 마치 시범을 보이듯이, 이렇게 모범을 보이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사평에서 몇 가지 요약해 봤는데요. 태초 이래 무수한 사람들이 살고 갔지만 그럼에도 모든 각자의 생이 진부하기는커녕 이게 무수한 사람들이 살고 갔으면 그게 그거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요. 매 순간 새롭고 아프고 기막힌 것이며 이렇게 모든 개개인에게 새롭고 아프고 기막힌 것이기도 하지만 또 개개인 입장에서는 매 순간이 새롭고 아프고 기막힌 것이라고 해요. 누구에 의해서 대신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참이다, 진실이다 라는 거예요. 참말이라는 것, 참말은 설산 낯익은 메시지를 싣고 있는 듯 보일지라도 반드시 새롭고 절실하다 라고 합니다. 참말은 또한 우리에게 불편하게 한다. 이 시가 당선된 이유를 설명하는 듯해요. 습성화된 느낌과 생각과 말의 회로로부터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관습적인 생각, 또 인습적인 생각으로부터 그런 말의 회로로부터 우리를 흔들어 깨운대요. 깨어나게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어떤 절실한 삶, 기막힌 삶,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신춘문예가 전 한국어 사용자들의
공동의 관심사인 까닭은 하고 말했어요. 네. 새로운 시인들이 우리의 기꺼움이라는 것은 좀 기쁜 마음이죠. 네, 기꺼움과 설움과 고뇌를,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나아가 우리의 공포와 분노를, 네, 우리의 온갖 감정들이죠. 그런 온갖 감정들을, 그리고 우리의 파렴치와 벼람, 예, 우리의 모습들이죠. 우리의 온갖 모습들까지 우리 자신보다 더 예민하게 앓고, 즉 아파하고 이거죠. 앓고 노래해줄, 네, 새 소리꾼이고 새 만신이며 새 애연자를 기대하는 사회적 형식이기 때문이다. 바로 새로운 시인은 바로 우리의 어떤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습을 더 예민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아파하고 노래해줄 새로운 소리꾼이며 만신이며, 만신이라는 것은 무녀를 말하죠. 여자 무당. 남자 무당은 뭐죠? 박수라고 하죠. 네, 만신이며 또 새로운 예언자가 되어주기를 우리는 기대한다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는 형식이 뭐예요? 네, 바로 시인을 뽑는 것이죠. 신춘문예가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결선에서 두 명이 탈락한 이유, 이렇게 제가 좀 간추려 봤습니다. 결선에 올라오면 보통 실력은 아니죠. 당선이 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훌륭한 시인들인데, 탈락하는 이유가 뭔가? 첫째, 한 분은 두 분의 경우인데, 한 분 같은 경우는 노련함과 자신감의 과잉이래요. 네, 노련함, 자신감의 과잉은 오히려 시적 모험의 기계와 순결성을 손상하기도 한다. 너무 노련하게 쓰고 너무 자신감 있게 쓰면 우리가 시적 모험을 하는데 그런 어떤 순수성을 손상하기도 한대요. 그 점을 기억하라는 거죠. 네, 이 과잉이라는 것, 너무 과잉을 부리면 좀 어떤 신춘문예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점수가 되겠죠. 두 번째 또 한 사람은 어투와 시적 조형 방식에서 선배 시인들을 떠올리게 하는 나디금이 없지 않았고, 시들이 좀 더 다채로울 필요가 있다. 이게 뭐죠? 한마디로 시가 기시감이 든다는 거죠. 네, 아무리 잘 쓴 시도 기시감이 들면 뭐가 부족하죠? 다채로움이 부족하죠. 네, 그래서 다채로울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다양하게 사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도, 이런 어떤 단점이 지적되었다고 해도 매우 잘 쓰여졌을 거예요. 그러나 선택된 그 시에 비해서 참신함이 부족했다라고 해요. 네. 결선에서 당선작이 선택된 이유, 네, 심지연 시인에 대해서 왜 선택되었느냐라는 거죠. 이 당선작도 바로 어떤 어투와 시적 조형 방식이 돋보이진 않았었죠. 아까 읽어봤지만. 그리고 노련함과 자신감의 과잉이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당돌함 앞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어떤 진실,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던 진실을, 또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진실을 이렇게 더 예민하게 알아보고 또 아파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타인의 아픔들이 있죠. 그러나 시인들은 바로 그 타인의 아픔들을 대신 노래해 주기도 하고, 대신 영매처럼, 영매 아시죠? 그러니까 무당이 영을 불러들여 가지고 대화하잖아요. 네, 그렇게 들어주고 아파하고 공감하고, 그래요. 그런 능력이
그런 능력이 보였어요. 아까 그 시에서는. 그래서 새엄마를 맞이한 여자아이의 감정과 그리고 새엄마를 맞이한 남자, 오빠의 감정들이 네, 그대로 드러나듯이 그들의 아픔을 더 날카롭게 예리하게 잡아내고 또 아파하고 그리고 시적으로 노래해주는 또 공감해주는 그런 시였다고 합니다. 그의 시는 어딘가 불균형한 듯 하지만 노련하지는 못한다고 하죠. 노련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새롭고 생생한 발화로 매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요. 네, 역시 발상의 전환, 역발상 또는 뭐 참신한 발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당선작들이 그래요. 그런 걸 중점으로 해서 심사위원들이 뽑죠. 정면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삶과 그 삶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한 세계의 잔혹과 비극성을 그는 피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런 내용, 저 위에 시에서 본 그러한 내용들을 모르지 않잖아요. 모르지 않지만 그것을 좀 예리하게 날카롭게 그죠? 잡아내서 포착해서 공감하고 또 시적인 시에 담아낼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피하지 않고 담아냈다는 데서 그 새로움이 있고 또 참신함이 있고 그러는 거죠. 역발상이 형성되는 것이죠. 슬픔과 상처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언어들은 감상에 떨어지지 않는다. 감상적이 되지 않고 아주 감상에 빠지면 아무래도 또 형용사에 빠지게 되고 차분하게 시적 묘사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감상주의에 빠지지 않았다고 해요. 거기에 높은 점수가 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노련과 안정감보다 심지어는 용기와 젊은 당당함 쪽을 선택했다. 네, 그런 내용을, 그러한 어떤 진실을, 그죠? 외면하지 않고, 진실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 진실을 시에 담을 생각을 했다는 것. 정말 진짜 발상의 전환이죠. 네, 진짜 역발상이고. 세상의 고통과 환희를 자기 것으로 깊이 앓는, 즉 아파하는 좋은 시인이 되기를 바란다. 네, 이 가로는 제가 쓴 건데요. 한마디로 그 선자들은, 즉 심사위원들은 기성시인과 다른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목소리의 시인을 항상 뽑으려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말, 내가가 아니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을 좀, 아주 쉬운 말인데요. 아주 빤한 말인데, 그 빤한 말이 항상 중요하죠. 새로운 소재를 새롭게 찾지 말고, 이 소재가 새로우면 독자는, 그리고 심사위원도 독자죠. 심사위원은 일단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주 새로운 소재는 독자가 본 적이 없고 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공감을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항상 뭐예요? 새로운 발상을 하라, 역발상을 하라는 건데, 그렇죠. 아까 시의 내용에서도 그런 새엄마에 대한 감정을, 그것도 아주 솔직한 감정을, 아주 잔인하고 왠지 또 추악할 수도 있는 그런 감정들을 솔직하게 시로 묘사해냈다는 것,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일상에서 새로운 역발상을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버스가 나를 태운다 그러면 이거는 인습적인 생각이죠. 늘 빤한 생각이고 누구나 하는 생각이죠. 근데 그것을 새롭게 사유를 한다면 버스가 나를 잉태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이게 그렇게까지 새로운 발상은 아니지만 제가 쓸 수 있는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나를 잉태한다. 자, 우리는 버스가 나를 태운다라는 표현과 버스가 나를 잉태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시적인 느낌이 나죠. 그리고 항상 그렇게 바로 일상적인 것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고 새로운 표현을 하라는 거죠. 새로움, 즉 참신함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것. 이 새로움이라는 것, 참신함이라는 것. 그러니까 전혀 어떤 새로운 어떤 대상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좀 전에 시의 내용도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늘 있었던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었죠. 또 시로 표현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아주 진솔하게 그런 감정들을 그런 진솔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시로 표현할 어떤 시에 담아낼 생각을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새로움이죠. 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도 글쓰기 연습에 속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춘문예 준비 6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을 마지막 영상을 함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